뿌리 끝에 염증을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금니 맨 뒤쪽이에요. 그리고 그 앞쪽이에요. 그러면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 큰 어금니 있잖아요. 치아 용어로 대구치라고 하는데, 이런 큰 어금니는 기구가 들어가서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치아들은 안녕하세요. 진주 한그로치과 원장 박진성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요, 신경치료 그리고 재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잠시 정리하자면,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 그리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 주머니가 생겨 있어.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죠? 재신경치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100% 맞는 발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재신경치료를 받았지만 또 안 낫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뽑아야 돼요 라는 또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다?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뭐냐면, 환자분의 치아는 정말 다양하고요, 왜 염증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도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아에 금이 가서 아팠다, 그런 경우는 저는 발치를 권해드려요. 자, 치아에 금이 갔다, 그게 뭘까요? 유리창에 금 간 거랑 똑같아요.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테이프를 붙이죠. 테이프를 붙이는 게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속 손가락으로 쳐요. 그게 우리 식사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끝까지 가죠. 그러면 유리창을 갈아야 되잖아요. 치아도 똑같아요. 금이 가서 씌웠는데 계속 식사를 하다 보면 금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뽑아야 돼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게 유리창을 가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신경관이 더 있거나, 아니면 신경관을 못 찾았거나, 신경관을 찾았어도 신경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보고도 재신경치료를 해보고도 안 낫다.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치근단 절제술 또는 자가치아 재식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의 치아를 살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치아를 살려서 오래오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는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거든요. 공부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제 유튜브도 보고 다른 데도 보면서 신경치료 하면 뭐다? 세균 없애는 거다. 근데 재신경치료는 뭐다? 세균은 없앴지만 독한 애들이 세균이 다시 군집을 이뤄서 왁 싸우자 하는 경우 또 재신경치료를 받는다. 이거는 좀 그래, 통상적으로 나도 받아봤으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이해는 되지만, 치근단 절제술이나 자가치아 재식술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자가치아 재식술이 뭔지,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이 뭔지, 그리고 자가치아 재식술이랑 치근단 절제술을 뭘로 이용해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래픽을 통해서, 요즘은 또 뭐 3차원 시대잖아요. 한번 보시면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아마 뭐 뽑자,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잇몸을 열어요. 이렇게 잇몸을 열고요, 뼈들이 있잖아요. 치아를 잡고 있는 뼈들이 있거든요. 이 뼈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검게 보여요. 이제 이 염증 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뿌리를 3mm 정도 잘라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또 뭔가를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3mm를 잘랐어요. 그래도 여기서 어때요? 세균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자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균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세균들이 못 나오도록 MTA라는 금보다 비싼 재료가 있어요. 그 비싼 재료로 이렇게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세균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구멍을 완전히 막아주는 거거든요. 뭐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서 뽑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다? 염증을 제거하고 뿌리 끝에 3mm를 잘라내고 난 뒤에 뿌리 끝에 세균들이 더 못 나오게 약재를 메꾸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한 달, 석 달 지나면 깨끗이 나아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치근단 절제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치아를 못 살리는 경우는 어떻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가치아 재식술이라고요. 자, 치근단 절제술은
뿌리 끝에 염증을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금니 맨 뒤쪽이에요. 그리고 그 앞쪽이에요. 그러면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 큰 어금니 있잖아요. 치아용으로 대구치라고 하는데, 이런 큰 어금니는 기구가 들어가서 치건단 절제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치아들은 치건단 절제술 대신에 자기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치료라고 되어 있죠. 자가치아 제식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보시죠. 문제가 있는 치아는 뽑기 전에 이제 자기의 치아가 이제 오래오래 쏘도록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 메인 뒤에 치아 있죠. 신경치료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이 메인 뒤 치아는 기형 치아가 너무 많아요. C자형 기형 치아라고 해서 아시아인이나 미국의 흑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분포한다고 그래요. 이런 치아들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치아 살리는 방법의 마지막 방법, 자가치아 제식술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자가치아 제식술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죠? 이 염증 물질을 이렇게 그래픽화한 겁니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치아를 뽑아요. 치아를 뽑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치아를 뽑았는데 15분 안에 넣으면 되게 뼈랑 치아랑 다시 잘 붙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치아를 다쳐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유에 넣어서 갖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빠진 치아를 쓸 수 없으면 그냥 버리라고 해야지 왜 우유에 가지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는 15분 내에 치아를 다시 넣었을 때는 치아가 재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금니는 제가 C자형 기형 치아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 보세요. 이렇게 C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C자형 기형 치아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뽑아서 뿌리 끝을 잘라내고 다시 세균들을 없애고 충전물을 딱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신경치료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검은 거 보이죠?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신경치료 의사가 잘해도요, 요렇게 신경치료가 안 되는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인 뒤의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MTA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그리고 다시 넣어주면 치아가 잘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4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머리를 크라운까지 씌워주면 되거든요. 이게 뭐다? 자가치아 제식술이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아를 뽑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과 전문의, 미세연명을 가지고 있는 보존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세연미경을 이용한 치근단 절제술 그리고 자가치아 제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분 제 레지던트 때 환자거든요. 신경치료를 어금니인데요. 신경치료를 제가 10몇 번을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자가치아 제식술을 했어요. 보시면 치아를 뽑아서 뿌리 끝을 3mm를 잘라냈고요. 이게 MTA라는 재료로 메꿔놨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잘랐던 흔적들이 보이죠? 검은 거 보이죠? 이쪽은 이제 뼈가 없는 부위죠. 잘랐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한 달 지났어요. 넉 달 지났어요. 7개월 지났는데 검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뼈가 다시 찬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세균들이 나오면 뼈는 다시 찬다? 안 차죠. 왜? 세균들이, 독소들이 뿜어대면 몸은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뼈를 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뭐다? 치료가 잘 됐다. 치아에 있는 세균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뼈를 만들어냈다. 즉, 치료가 잘 돼서 치료 종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가치아 제식술이랑 치근단 절제술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시술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저 이 치아 살리러 왔는데 그 설명했는데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케이스별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되게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상담은 받아봐라.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나중에 어떻다?
후회하지 않는다. 아, 그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나 괜히 뽑고 임플란트 했네. 이런 후회를 남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지, 무조건 이 술식을 통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내 치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적어도 후회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치근단 절제술, 자가치아 제식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